암 중에서도 가장 독하고 악명 높은 암. 생존율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암.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수술이 힘든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존율을 낮추는 또 하나의 이유는 편견입니다. 췌장암 진단을 사망 선고로 여기는 일은 이제 그만. 췌장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생존율을 높이는 치료법까지 희망의 증거를 공개합니다. 아는 만큼 이기는 췌장암, 소화기내과 김동균 교수, 외과 김관우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2020년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뭐 이제 열흘밖에 안 지났으니까 조금 낯설죠. 자, 근데 건강 계획만큼은 저희 공클이 오늘 여러분들 새로 써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 보고 나시면 식단 관리, 운동, 또 내 몸에 맞는 여러 가지 처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가 있을 건데요.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암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하고 가장 악명 높은 녀석, 바로 췌장암입니다. 좀 무서웠나요? 좀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아, 그래요? 제가 하고도 제가 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췌장암에 대한 공포는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네. 췌장암은 너무나 독하더라, 악하더라. 그리고 지난해 말이었죠. 우리 2002년 월드컵 사강 신화의 주역이자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유상철 감독이 췌장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췌장암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췌장암이 왜 이렇게 생존율이 낮고 또 어떻게 해야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췌장암에 대해서 희망으로 바꿔줄 두 분의 명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이렇게 좀 외모만 이렇게 딱 봐도 약간 좀 닮은 꼴 찾기 힘듭니까? 오늘 의상도 좀 비슷하고요. 의상이 조금 비슷하고 네. 또 안경요. 안경도 좀 끼셨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데 두 분이 호흡이 얼마나 잘 맞냐면 원래는 뭐 이게 암센터나 이런 곳에서 내과와 외과 호흡이 정말 잘 맞아야지 네. 환자가 유리해지거든요. 이 두 분이 출연 앞두고 의상을 맞추셨다는데 오. 사전에 의상을 협의를 했다는데 뭘 한 거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김브라더스의 의상 컨셉이 뭘까요, 우리 김동균 교수님? 우선 편하게 네. 췌장암이 워낙 무서운 질환이고 사람들이 네. 무섭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편하게 다가가자. 네. 그래서 타이부터 타이부터 아. 풀자. 예. 김관우 교수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네. 갑자기 브라더스가 돼가지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암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입장이 네. 대부분 더 저희들을 조금 무서운 이미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좀 편하게 네네. 하자는 의미에서 네. 옷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런 컨셉이 있었네요, 그죠? 네. 정말 설명 안 하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네, 컨셉을 네. 갖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자, 오늘 그러면 이 공포스러운 췌장암 어떻게 우리 공클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주실 건지 이 많은 각오를 우리 김관우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침묵의 장기라고 하면 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다음 장기가 췌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증상이 잘 없고 네. 또 증상이 생긴다 하더라도 모호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뭐 위가 아프다든지 다른 질환으로 우리가 오인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많이 증상이 진행이 되어서 왔을 때는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이미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암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췌장암 하면은 무조건 어렵다,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예, 생각들을 예.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에서도 저희가 잘 치료 계획을 세우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우리 췌장암에 대한 무서운 병이라는 어떤 네. 인식을 조금 이 클리닉을 통해서 좀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김동균 교수님께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상당히 좀 고민이실 것 같기도 한데 말도 너무 잘하시고 또 많이 하셨어요. 어떤 각오 하시겠습니까? 일단 췌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듣고 오시는 분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내가 췌장암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뭐 앓고 있는 췌장의 문제가 나중에 췌장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을까 네.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고요. 네. 물론 췌장암이 치료가 힘들다고는 하지만 많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 힘을 내서 열심히 치료에 임하시면
얼마든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최장암 전문가 김브라더스의 등장과 함께 저희 카카오톡 채널 공개 클리닉 웰 채팅방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 이 췌장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셨다면요. 오늘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두 분의 답변 받아서 친절하게 안방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췌장암을 물리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걸리면 끝입니다. 뭐 진단 자체가 사망 선고다. 이런 얘기도 있을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게 췌장암을 늘 얘기하고 김관우 교수님, 뭐 췌장 참 무섭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췌장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얘가 해부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생긴 건지 구조적인 문제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실제 이제 저희가 췌장이 위치한 곳을 좀 이해를 하면 왜 발견이 어렵고 네.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는 걸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몸의 가장 심부에 위치해 있고 네. 척추뼈 바로 앞에 네.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의 위치가 차 안에 깊숙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증상이 애매하게 나타나고 네. 그다음에 췌장에 있는 위치가 척추뼈와 췌장이 있는 그 사이에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들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임파선과 신경절들이 한꺼번에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췌장에 병이 생겼을 때 좀 더 병의 진행이 다른 병들보다 좀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네. 뭐 옥수수처럼 생겼다는 말도 있고, 네. 근데 저희가 흔히 표현하기로는 올챙이처럼 생겼다. 올챙이처럼 올챙이 머리, 네. 몸통, 꼬리 아. 이런 모양으로 우리 몸 중간에 딱 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하시면 옥수수라 생각하시면 되고 예. 올챙이 좋아하시면 올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배에서 접근하려면은 이제 맨 뒤쪽이 되겠고 등에서 가면 바로 앞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등에서 보면 이렇게 보거나 초음파로 보거나 이러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혈관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하지만은 이제 등은 등 근육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척추뼈라는 큰 뼈에 네, 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앞쪽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즘은 이제 암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암과의 동행한다. 이렇게 뭐 네. 암에 걸려도 조기만 발견하면 다 완치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거의 뭐 수술하고 나도 뭐 5%? 5년 생존율이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주 안 되는 아주 그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5년 생존율부터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는 거의 10%를 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래도 이제 20년 동안 거의 5년 생존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게 유일한 병이 췌장암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증상이 초기에 잘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일반적인 그냥 증상이라 생각을 하고 뭐 그냥 병원 가까운 데만 다니고 혼자서 약을 먹고 아니면 바빠서 병원에 못 가고 그냥 지내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네. 많고요. 그리고 뭐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혹은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폐암에 대한 검진을 요즘에는 하고 있는데 췌장암은 그런 이제 조기 검진에 대한 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 많이 하고는 있는데 췌장암을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진단부터 어렵게 되겠습니다. 네. 참 우리가 잘 아는 유명인들 중에서도 이 췌장암 때문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누굽니까? 일단 스티븐 잡스 그리고 루치아노 파바로티 어허. 또 우리 국민 배우 김영애 씨까지 네, 꽤 많은 분들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도대체 이 췌장암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잘 모른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잘 모른다. 예, 예. 워낙 많은 원인들이 연관이 돼 있는데 네. 하지만 가장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흡연과 네. 음주가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흡연과 네. 음주가 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 흡연과 음주가 결국은 근만성 췌장염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네. 반복된 췌장염이 결국은 암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론적 배경을 좀 갖고 네. 있는 것이어서 이제 흡연과 음주를 좀 들게 되고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 췌장암 발생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강 검진도 많긴 하지만 이 식습관의 서구화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지질을 많이 먹고 고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그게 췌장염과 조금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겠지만 술하고 담배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또 연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이런 질문할 거예요. 술이 더 안 좋냐? 담배가 더 안 좋냐? 그 얘기하고 왜 생기는지 우리 내과 선생님의 어떤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알려진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흡연입니다. 흡연. 흡연이고 흡연은 많게는 5배 정도까지 췌장암 위험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네. 내가 이제 건강을 관리해야겠다. 담배를 끊었을 때 10년이 지나야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과 위험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10년이 지나야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과 위험이 비슷해지게 됩니다. 네. 네. 흡연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만성췌장염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음주기 때문에 또 만성췌장염은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흡연과 비슷하게 가장 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술 역시 네.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췌장이라는 기관이 왜 이게 우리 인슐린, 그 당뇨 이쪽으로도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 당뇨병하고도 이게 카테고리가 연결돼 있습니까? 당뇨가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가 췌장암 때문에 생긴다는 말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췌장암 환자 중에 한 30% 정도가 이미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10년 이상 당뇨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혈당이 조절이 안 된다거나 혹은 당뇨가 생길 나이가 지났을 때, 즉 5, 60대가 됐는데 갑자기 당뇨가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췌장암이 생겼나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뭐 초기 증상쯤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암, 굉장히 드문 암이라고 기사를 읽었는데 네. 그 조그마한 췌장에 생기는 암에도 종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췌장이 조그마하지는 않고요. 췌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손으로 크게 한번 재보시죠. 실제 크기 하면 제 손보다 조금 작은. 아 그래요? 췌장이. 그렇게 예. 큽니까? 예, 한 요 정도. 저희는 조그마한 줄 알았, 손가락 정도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요게 이렇게 크네요. 안에 들어가 있는 장기이고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생겼던 종양은 일반적으로 췌장에 생기는 종양 세포와는 조금 다른 세포가 이제 암이 생겼던 거고 우리가 흔히 췌장암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췌장관이 있습니다. 소화액을 분비하는 네. 그 관에서 생기는 췌장암을 우리가 흔히들 췌장암이라고 하고 그게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0%가 췌장 세포에서 생기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인슐린 세포라든지 아니면 그 유명인 스티브 잡스가 생겼던 그런 종양들이 한 10% 정도가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90% 생기는 종양이 더 나쁜 예후를 갖는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가 더 나쁘냐 좋으냐는 이제 세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90% 종양은 췌관에서 생기는 네. 췌장암이고 그게 네. 조금 더 나쁜 예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췌장암도 뭐 보통 왜 용기도 있고 일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기수가 다 있습니까? 예, 다 똑같이 있어요? 네. 있고 대부분의 고형암에서 보통 1기에서 4기까지 이렇게 네. 병기를 이제 맨 처음 판단을 하는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 1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제 1, 2, 3, 4기가 보통의 암과 비슷하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수 있느냐 따라서 병기가 조금 다르게 나뉘기도 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3기인데 예. 크기가 크지 않더라도 췌장에서 약간 벗어나만 있지만 주변에 있는 중요한 혈관들을 침범하게 되면 수술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3, 4기에 해당하는 수술이 힘든 경우가 한 네. 80%, 3, 4기에 해당하는 수술이 힘든 경우가 한 네. 80% 정도가 됩니다. 4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하는 말기, 네. 뭐 온몸에 퍼져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암의 단계고요. 네. 보통 진단이 될 때 한 50%, 반 정도는 4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로 병원에서 만나는 이 환자들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김관우 교수님? 이제 저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아마 내과 의사가 만나는 환자분의 어떤 종류하고 저희가 만나는 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내과를 먼저 거쳤다가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한 10명 정도 췌장암을 진단받고 저희한테 오면은 저희가 수술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 한 2~3명 정도 아 그래요?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아예 수술도 못하는. 수술 단계가 이미 지나간 단계라고 표현이 되고 예. 그 2~3명 중에도 실제 저희가 수술장에 모시고 들어갔을 때
한 분 정도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통상적으로 아까 앞서 계속 말씀 나오고 있지만은 증상도 애매하고 이미 저희한테 증상이 나타나서 왔을 때는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저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최근에 췌장암 투병 사실을 밝힌 우리 앞서 얘기했던 유상철 감독이 됐습니까? 황달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사기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황달이 췌장암의 초기 증상인지 좀 더 일찍 알 수 있는 다른 증상은 없는 건지 좀 이게 궁금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고 약간 연동되는데. 우선 황달이 췌장암의 증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황달이 원인이 췌장암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담석이라든지 아니면 급성 간염 혹은 약물에 의한 간 손상 그런 것들 때문에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췌장암 중에서 이제 췌장 머리 부분에 생기는 경우에 황달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70% 정도로 이제 췌장 머리에 생기는 암이 70%로 많긴 하고요. 네. 그 중에서 한 80% 정도가 이제 황달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달이 오면 물론 황달 자체가 이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췌장암을 의심은 해야 되지만 내가 황달이 있다고 무조건 내가 암에 걸렸구나라고 생각을 먼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것 이외에는 좀 애석하게도 췌장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고 있다 하더라도 흔히 이제 비특이적이라는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배가 애매하게 불편하다, 그냥 불편하다, 네. 뭐 설사 네.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황달이 같이 온다, 혹은 등까지 아프다, 뭐 체중이 감소된다 그런 경우에는 췌장암의 의심을 조금 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 건강보험하고 이런 그 건강 검진이 일반화되면서 초기, 연기, 뭐 1기에 발견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쉽게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뭐 혈액 검사나 기존의 초음파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있다면 어떤 검사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일단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췌장에 대해서 영상을 얻기가 일단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검진에서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초음파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앞에 위가 있기 때문에 네. 위에 가스가 좀 더 많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로 췌장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 검사인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CA19-9라고 하는 혈액 수치가 있습니다.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실제 췌장암 환자에서도 일부에서는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 중에서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뭐 대장암, 갑상선암, 위암, 다른 암에서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담관암이라든지 뭐 담석, 뭐 췌장염 그런 양성 질환에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올라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췌장암인 것도 아니고 이거 괜찮으니까 내가 아파도 췌장암이 아니겠구나라고 속단해서 안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나 췌장암 한번 검사해 볼래? 그럼 뭘 해봐야 됩니까? 보통은 이제 적어도 CT를 복부 CT. 해야, 적어도 네. 복부 CT를 해야 췌장의 모든 면을 다 알 수가 있고요. 네. 아주 일부에서는 CT에도 안 보이는 췌장암이 특히 조기에는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3기, 4기에 네. 50% 이상이 3기, 근데 4기에 뭐 CT를 찍으면 어느 정도는 다- 거의 95%에서 예. 100%까지 알 수가 일부에서는 있으니까. MRI나 PET-CT라든지 아니면 내시경 초음파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만 그럼 나오는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나이가 어느 정도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50대 60%. 이상, 네, 60대 가면은 뭐 좀 발병 확률이 높다 이러는데 그럼 그때 되면은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아니고는 좀 자주 CT를 받아보는 게 오히려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도 잠깐 말씀 나왔지만 저설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전에 찍었던 CT보다는 저희가 방사선 노출의 위험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수술한 환자들 이제 췌장암으로 수술하고 수술 초기에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씩 CT를 찍습니다. 그분들도 큰 위험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고 하면 검진을 받을 때 CT까지 포함을 해서 찍는 게 우리 복강 안에 숨어 있는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높아진다고 네.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머리, 꼬리 뭐 췌장에 그런 게 있다 그랬는데 그 부위마다 그 위험성이 어디에 암이 생기에 따라서 위험성도 달라지겠죠? 췌장암이 생기는 위치에 네. 따라서 위험성이 충분히 좀 다를 수는 있기는 합니다. 네. 약간 예를 들면은
췌장의 몸통과 꼬리에 생기는 종양은 복강내로 쉽게 전이를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요. 췌장 머리는 생각보다 다른 장기에 이렇게 파묻혀 있기 때문에 그 암세포가 다른 데로 가는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수술도 방법이 달라져요. 췌장 몸통과 꼬리에 생기는 거는 췌장 몸통부터 꼬리를 다 절제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수술 자체는 난이도가 떨어져요. 근데 췌장 머리에 생기는 거는 췌장 머리와 12장까지 전부 한꺼번에 포함되는 최두 12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해서 수술 난이도가 또 조금 높여지게 되죠. 그래서 한쪽은 병의 경과가 조금 더 빠를 수가 있고 한쪽은 좀 덜하지만 수술 위험성이 높고 그런 정도의 위험성과 차이가 있다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참 췌장암이라는 게 뚜렷한 증상도 없고 또 깊숙이 있다 보니까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동균 교수님, 그렇다면 이 췌장암 뭐 혹시 유전이나 가족력으로도 췌장암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췌장암 환자 중에 한 10% 많게는 20, 30% 정도까지는 가족력이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직계 가족 중에서 2명 이상이 췌장암을 앓고 있거나 혹은 한 분이라도 50세 이전에 아까 호발 연령이 나왔었는데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병하신 직계 가족이 있다고 하면 나도 췌장암이 생길 위험이 남보다 크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초음파나 일반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라 CT 정도 조금 더 정확한 검사를 조기에 한 40대 중반 적어도부터는 그런 CT 정도의 검사를 적어도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거는 이 뭡니까 간염 같은 경우에는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췌장염 같은 경우에도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일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모든 췌장염이 다 췌장암으로 가지는 않고요. 췌장염은 크게 이제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급성 췌장염인 경우는 대부분 술이나 혹은 담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해주면 대부분 호전이 잘 됩니다. 물론 심하게 온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뭐 폐혈증이 오고 사망까지 가는 위험한 병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이전 단계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 이제 급성 췌장염이고 만성 췌장염은 과도한 음주가 계속 지속이 될 때 췌장이 손상을 받아서 간인 경우에 간 경화가 왔듯이 만성 췌장염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만성 췌장염인 경우에는 흡연과 동시에 아주 강력한 그런 췌장암으로 갈 수 있는 원인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힘이 되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우리 두 분 닥터께서 처음 접하는 게 많으세요, 지금. OX 퀴즈 처음 접하실 겁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퀴즈. 여러분도 풀어보십시오. 췌장암은 여성보다 남성이 더 잘 걸린다. 자, 맞으면 틀림 X. 하나, 둘, 셋! 남성이 더 잘 걸린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 남자가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네. 아까 술, 그렇지. 담배가 췌장암에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우리 남성분들이 술, 담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저는 자, 그런데 여성분들이 술에 좀 약하기 때문에 아. 남성의 한 병과 여성의 한 잔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정답은 우리 김동균 교수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정답은 뭡니까? 오입니까? 야, 오예요? 네. 남자가 많이 걸려요? 사실 큰 차이는 많이 안 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사회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뭐 술 담배를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인구 10만 명당을 봤을 때 췌장암이 남성에게서는 약 9.8명, 네. 여성에게서는 한 8명 정도 네. 발병하는 걸로 돼 2명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남성이 조금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갑니다. 비만하면, 뚱뚱하면 췌장암에 취약하다. 비만, 췌장암. 자,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다. 이거는 왠지 오해는 좀 머리가 좋아졌어요. 저도 있었으면 오를 들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오네. 예. 그 비만이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 흔히들 말하는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다음에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당뇨에 더 취약하고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또 췌장암이 생길 확률이 좀 더 물론 앞뒤가 선후 관계가 있겠지만 더 있을 네, 수가 있고
이제 서구를 예를 들었을 때 결국 고지질 고지방 식이를 하시는 분들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고 뚱뚱하면 췌장암에 아무래도 좀 더 취약한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좀 헛갈린다. 등이 아프면 췌장암을 의심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췌장의 위치가 위 뒤에 있고 척추뼈, 네. 여러 가지 신경과 신경관들이 지나가는 바로 그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뭐 얘가 뭐 하면 등이 아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렇죠. 염정석 의원은 일단 해서 자, 함부로 왜 X 드셨어요? 등은 네. 실질적으로 뭐 배는 살이지 않습니까? 네네. 배는 살인데 네. 이게 등은 근육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죠? 많죠. 그래서 크게 그게 췌장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네. 등 밖에까지 막 아프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 단순하게 예, 예, 일단 예. 단순한 생각이 그런 거. 정답은 세모 통풍. X를 하고 싶으나 예. 저는 O를 하겠습니다. X를 하고 싶으나 뭐예요? O를 한다. 오해의 그게 소지가 뭐죠? 있기 때문에. 사실 등이 아픈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등이 아프면 췌장암 의심해야 된다. 무조건 O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췌장암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등이 아픈 거하고 전혀 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췌장 머리에 생기는 거는 등이 아픈 거하고 사실 거리가 좀 멀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몸통과 꼬리에 생기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우리 척추와 췌장 뒤쪽에 있는 신경총을 많이 건들기 때문에 실제 허리 통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예. 허리가 아파서 검사를 좀 하고 싶다, 이제 등이 아파서 검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등이 아플 때 예를 들면 척추나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으로 췌장 질환을 조금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O를 들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스페셜 OX가 하나 더 있습니다. 궁금해요. 이 문제 네. 틀리기 아주 어렵습니다. 자, 갑니다. 췌장암 수술은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한다. 미사여부터 찾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곤란한데. 김관우 교수님, 예. 직접 출시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자신 있게 들어주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 둘, 셋. 맞았다. 맞죠. 네. 예. 실제 이제 한국 사회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병, 이 난이도가 높은 수술은 서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 이제 제가 외래에서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라서 한번 문제를 봤습니다. 마음 상하셨군요. 마음 상하셨어. 마음 상하네요. 감사하죠. 이제 수술 췌장암 진단 받고 수술 가능하네요. 수술합시다 하면 그래서 어려운 수술이죠. 예,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런 그 다음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제 이 병이 이제 수술만 하고 끝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경과 관찰도 해야 되고 뭐 2, 3개월마다 검사도 또 받아야 되고 또 수술 이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리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갔다가 다시 오셔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불편한 거죠. 서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고 물론 난이도가 낮은 수술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충분히 지방에서도 가능한 수술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O로 들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문제를 정말 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을 저희가 방송에 모셔서 명의를 소개하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혜택들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췌장암 전문가 김브라더스와 함께 우리가 OX 퀴즈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은 조금 해결되셨나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췌장암을 물리치는 방법 그 두 번째, 생존율을 높여라입니다. 자, 생존율을 한번 높여보죠. 김동규 교수님, 아까 이제 저희가 다른 암보다는 조기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 그 얘기를 쭉 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방법은 뭐 복부 CT밖에 없느냐? 아니면 뭐 다른 검사나 뭐 어떤 것들을 좀 해야 조기 발견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위 내시경은 위암,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 그리고 폐암은 저설량 CT 이렇게 짝이 지워지는 검사가 없다는 게 사실 애석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액 검사나 초음파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검사들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느냐, 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워낙 진단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췌장도 거의 대부분 초음파에서 관찰이 가능한 시대에 이제 왔습니다. 그런
특별한 위험성이 없는 젊은 분들, 건강한 분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분들은 일반적인 혈액 검사라든지 초음파 정도로도 어느 정도는 발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흡연, 그 위에 가족력,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CT 정도는 찍어서 이제 진단율을 높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뭐 췌장암을 한 20%만 수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뭐라면 수술을 받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과연 수술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 수술을 하시는 겁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저희 외과 의사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도전적으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네. 흔히 말해서 사기, 이제 원격 전이가 있지 않는 다른 장기로 가지 않는 췌장암에 대해서 일단 수술적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중요한 혈관이 뭐겠으면 혈관도 자르고 다른 혈관으로 대체한다든지 방법들을 해서 종양은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종양의 앞으로 예후가 어떤 거냐에 따라 또 저희가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종양이 우리 중요한 혈관이나 임파선을 먹었어도 우리가 절제 범위 내에 들어 있으면은 절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술 이후에 치료의 어떤 예후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할지 말지를 조금 더 결정하게 되고 한 예를 들면은 제가 한 7년 전에 수술했던 환자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간으로 들어가는 큰 혈관을 이제 이 침범을 했던 환자가 있고 고민을 하다가 먼저 수술적인 절제를 하고 인조혈관을 대고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했고요. 지금 7년까지 괜찮게 저외래를 네. 다니고 있으신 분도 사기 병기를 따지면 사기 정도로 3기 정도. 예. 4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원격전이라고 해서 다른 장기로 날아가 버린 걸 이야기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췌장암을 수술하시는 많은 외과 의사들이 공격적으로 좀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경우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네, 수술 이후에 조기 재발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과하고 좀 긴밀히 상의를 해서 제가 수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췌장의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부위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수술 방법 좀 어떻게 다를까요? 예, 췌장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머리, 몸통, 꼬리라고 이렇게 딱 분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냥 설명하기 편하게 요거는 머리, 몸통, 꼬리라고 좀 분류를 하는데 그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저희 수술 방법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되고 난이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췌장 머리에 발생하는 종양은 췌장 머리에 붙어 있는 십이지장, 담도까지 다 같이 절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체두 십이지장 절제라고 하는 조금 긴 수술 중에 포함이 되고요. 지금 많은 여러 센터에서 이제 복강경 수술, 요즘 복강경 수술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로 대처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한 70~80%는 개복 수술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 몸통과 꼬리에 생기는 종양은 체미부 절제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요즘은 표준실식으로 복강경 수술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한 70~80% 이상 복강경으로 하고 있고 개복을 하는 경우는 한 20~30% 정도 된다고 보고 위치에 따른 수술 방법의 차이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런 사람 몸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장기인데 그걸 잘라내서 살아가고 한다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고 췌장이 전부 없어지면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말씀 먼저 드리기 전에 이제 췌장의 기능을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소화 요소를 분비하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를 해서 당조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췌장이 우리 몸에서 없어진다. 이 두 가지 기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밖에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당이 생기면 인슐린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소화 효소가 없으면 소화 효소에 해당하는 약을 복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살아가시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는 없기는 합니다만 당이 생기고 또 소화에 대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췌장의 기능을 살려두기 위해서 남겨두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10%만 남아도 괜찮습니다. 그 기능을 하는 데는 전체 크기에 예. 크기의 10%. 예. 저희가 체미부 절제술을 한다고 해서 췌장 머리만 남기는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10%만 남깁니다. 예. 그래도
한 90% 환자는 문제 없이 아.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뭐, 췌장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다라고 말하시잖아요. 자, 근데 수술 받을 수 있는 환자가 20%면 나머지 80, 수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우선 진단 시에 수술이 어려운 3, 4기 환자들이 한 80% 정도를 음흠. 차지하고요. 이제 그중에 3기는 한 30% 정도. 음흠. 아까 말씀드렸듯이 4기, 네. 즉 이제 말기 환자분이 한 50% 정도 됩니다. 네.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3기 환자분들에 대해서는 수술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수술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환자로 분류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워낙 항암 치료가 그리고 방사선 치료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해서 2기로 더 낮은 기수로 더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췌장암 치료에 있어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못한 4기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로 완치를 기대하기 솔직히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를 특별하게 하지 않으면 대부분 3, 4개월 정도밖에 못 사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항암 치료제가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잘 치료가 되면 평균적으로 12개월, 즉 1년 가까이 이제 사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중앙값, 평균값이기 때문에 네. 또 훨씬 더 많이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희망이 있는 부분이 분명하고요. 최근에 뭐 폐암 같은 그런데 치료가 이제 뭐 면역 항암제, 뭐 혹은 뭐 중입자 치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연구는 되고 있는데 아직 췌장 쪽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아주 이제 좋은 결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운 네. 점입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수술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술을 못 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김강호 교수님께서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이제 이 부분은 정말 내과 외과가 아주 이렇게 협조를 잘 네.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저 환자 케이스가 좀 생각나는 경우는 아마 저희 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받고 수술적인 치료가 어렵다는 가정하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서울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서울로 가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받는 이제 계속 가정이 힘들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다시 이제 저희한테 오셨고 항암 치료를 조금 더 지속을 했고 한 4개월이 지나서 CT를 찍었을 때 실제 저희가 염려했던 이제 혈관 침륜이나 임파선 침륜이 실제 눈에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수술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고 다행히 안전하게 전절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술을 육안적으로나 현미경적으로 다 절제를 했을 때 저희가 영어 표현으로 R0라고 합니다. 다 깨끗하게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환자는 그렇게 제거를 했고 실제 수술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더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은 실제 첫 번째부터 이제 저희가 수술이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런 치료를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다시 수술적인 치료를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간담체 의사,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잘 상의를 해서 본인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네.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 암이라고 하면요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가 아마 개구충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말기암 환자들 중에서 나는 현재 개구충제를 복용 중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사람들도 꽤 되고요. 이 개구충제 복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부 동물 연구에서 암세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약이 이제 실제 환자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상 시험을 거쳐야 되는데 이 약은 임상 시험을 사람을 대상으로 거친 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경독성이라든지 간독성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또 사람이 환자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그거를 치료하느라고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항암 치료의 시기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그 논란의 맨 처음에 시발점이 됐던 그 미국의 그 폐암 말기 환자는 이 약만 먹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치료 폐암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그런 약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생긴 효과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우 교수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개구출제.
사실 오늘 아침에 외래 보면서도 환자한테 이 약을 좀 복용하면 안 될까요?라는 질문을 들었고 전적으로 이제 김동윤 교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이제 임상 시험이 되지 않았던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이 몸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인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쉽게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더 이상의 치료 어떤 지금 현대의학의 어떤 치료로서 저희가 규명된 치료로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 이 약에 대한 복용을 저희가 뭐 어떤 규제할 만한 어떤 그런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권해드리고 싶은 약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그렇죠. 자, 공포의 췌장암. 저는 두 분을 처음 뵙고 방송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또 오늘 두 분이 의상 컨셉을 좀 편하게 했다. 저 사실 두려웠던 마음이 좀 많이 돋는 듯이 네. 좀 녹았어요, 저는. 이 두 분이 그동안에 본인이 갈고 닦았던 많은 것들을 다 모아서 황금 처방전을 갖고 오셨어요. 네. 이게 뭘까요? 저는 왠지 그 해독 주스가 아닐까. 야. 왜냐면요, 아까 처음에 술, 담배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네. 그 술이나 담배를 해독해주는 해독 주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그럼 먹어봤어요? 저는 해독 주스 뭐 그냥 직접 갈아 마시기도 하고 네. 좋아해요. 네. 강 박사님은 뭐가 들었을까요? 저 생각에는 이게 아마 좀 담배랑 연관이 있거든요. 담배. 네. 그래서 금연을 해야 될까 싶어요. 금연에 관련된 네, 어떤 네. 뭐다. 자, 여보 의원님 뭐가 들었을까요? 저는 황금 처방전 생각하면 항상 음식밖에 생각을 못 했는데 좋죠. 예. 항상 보면은 음식 외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좀 강 박사님하고 중복이 되는데 네. 저는 담배가 제일 영향이 크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저도 이 금연 표시가 되어 있는 표어나 액자? 이런 것들. 예, 이런 걸 집에 곳곳에 좀 좋네요. 금연 좋네요. 예, 하지 예. 않겠나 계속 싶습니다. 인식을 시켜주는 네, 건가요? 그렇죠. 자, 여러분도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 이 속에 뭐가 들었을지. 저는 압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황금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여미언님 비싸게 마셨는데. 네. 이게 담배가 아니고 술이에요. 담배가 아니라 술이란 것만 다시 지금 여미 의원님 거의 맞추신 거네요. 오. 그러니까 아니 담배가 더 좀 위험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술을 갖고 오셨어요? 사실 저도 그 금연 포스터를 넣고 싶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폐암 전문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금연 포스터를 넣으셨더라고요. 방송 보셨어요? 예. 모니터 다 하시는구나.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넣고 싶었는데 네. 뭐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뭐 금연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라서 네, 네. 또 술도 흡연과 마찬가지로 췌장을 나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김관우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뭐 비슷한 이야기고 이제 워낙에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네. 사실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아는 원인들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은 워낙 모든 암의 위험 요소로 포함이 돼 있고 네. 이제 음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은 이 반복되는 췌장염 네. 자체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절주, 금주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 연시를 음주감으로 보내고 있는 저 여미 의원님 그렇게 술 많이 안 드시잖아요. 오늘 진짜 마음이 무거워요. 이 상황을 보니까. 근데 엎어진 술잔을 방금 본 순간 제 마음도 사실 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 예. 오늘부터라도 제 췌장을 제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췌장 건강을 지키고 췌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김관우 교수님께서 예.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이야기고 개인적으로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마음으로 저 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유 참. 저희도 답답한 게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예방법을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종양이 마찬가지겠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흡연하지 않고 절주하고 금주하는 게 우리가 췌장의 건강뿐만 아니라 췌장암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가능하면 저기 건강 검진을 하실 때 CT까지 포함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니 참 오늘 두 분과 함께 췌장암에 대해서 진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의 예후, 그러니까 암에 대한 결과, 치료 결과, 뭐 얼마나 살 것이냐 그런 예후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5년 생존율입니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완치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췌장암은 한 20년 동안 5년 생존율이 10% 미만에 머물렀었습니다. 네. 거의 20년 동안 7%대에서 거의 8, 9% 증가를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11%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요즘에 갑상선암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췌장암도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믿고 싶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환자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췌장암을 이제 진단 받으신 분들도 치료 포기하지 마시고 안타까운 경우가 한 번씩 있어서 모든 걸 포기하시는 분이 워낙 가끔씩 계시기 때문에 그러실 필요가 없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보다 뭐 건강한 생활 습관 계속 유지 잘 하시고 충분히 건강 검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현우 교수님. 네. 뭐 이게 비슷한 의견일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외래나 제가 환자들을 대할 때 일단 췌장암 하면은 이렇게 너무 무서워하시고 그 치료도 포기하시려고 하고 뭐 얼마 못 사니 뭐 이대로 그냥 있으려는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은 요즘 저희가 대하는 입장들이 많이 달라졌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후가 좋지 않지만은 요즘은 췌장암이 걸려서 또는 이제 간담체의 어떤 병들이 걸렸을 때 그 암이 문제가 돼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 황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담도염이 생기고 이런 다른 것 때문에 고생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췌장머리에 종양이 생겼을 때 황달 때문에 몸이 노래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즙을 배액하면서 살고 또는 췌장머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십이장을 막아서 식사를 못 하시고 이런 우리가 앞으로 1년을 살더라도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황달도 뺄 수가 있고 식사도 잘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또 항암 치료도 더 적극적으로 네.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저희 어떤 간담체 전문의들과 상의를 통해서 가족들과 적극적인 상의를 통해서 치료를 임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세 분 오늘 어땠습니까? 이영 씨. 아, 진짜 저도 처음에는 이 췌장암은 걸리면 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김브라더스 두 교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 브라더스라는 별칭처럼 참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이 췌장암 조금만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쓰면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인식 변화가 된 하루가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네, 강 박사님. 네. 아니 뭐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 계시니까 또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 엄청나게 피곤하고 또 잠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믿고 두 분을 또 치료 받으시면 좋겠지 않나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1월의 타이거 염정석 의원님. 연초를 맞아서 또 이런 방송을 해보니까 술, 담배가 제일 몸에 해롭다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술을 끊어야 하는데 네. 끊지는 못할 것 같고 네. 50이 돼 가니까 네. 저도 복부 CT를 한번 찍으러 올해는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하세요. 저희 프로그램 얼마나 재미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거든요. 오늘 이 두 분께서 주셨던 정보들 잘 좀 기억하셔가지고 이제는 췌장암의 공포에서 막연한 공포에서는 좀 벗어나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명의 김관우 교수님, 김동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리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복부 초음파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복부 초음파 보면서 찾아낸 겁니다. 아, 깜짝 놀랐죠. 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해필 많은 것 중에도 췌장암이라는 자체를 들을 때
아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 항상 소화가 안 됐죠. 그래서 핫팩을 내 끌어안고 다녔었거든요. 그럼 허리도 좀 아마 그런 증세가 있었을 거예요. 허리도 늘 좀 안 좋았으니까. 몰랐죠. 췌장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는 사실 몰랐는데 막상 우리 집 사람이 췌장암이라 하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허리 등쪽 뒤에 있는 아주 잘 찾지 못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췌장이라 하면은 뭐 걸리면 죽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럴 줄 몰랐죠. 예, 우선 췌장이라니까 아주 조건 중에 아주 악조건이라는 것이 걱정되고 또 차후에 치료받는 과정, 항암이라는 자체도 또 하면 뭐온저 췌장을 위해서 온 몸에 나쁜 또 파괴가 되고 또 앞으로 전개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정말 많은 걱정이 되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수술 들어가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살았다 생각하지. 힘들어도 우리 집 사람이 참 잘 이겨줬습니다. 정말 항암 받는데도 가족들 걱정 안 시키게끔 그 고통을 참고 지내더라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예, 처음에 수술하고 조금 지나고 나서 항암하고 방사선 같이 겸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에서 완치라는 이야기가 함부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불러서 우리 하영자 환자 완치입니다 할 때는 정말 너무 고마워서 교수님 손잡고 둘이서 정말 감사하다고 해요. 지금도 감사하고. 좋아요 지금. 소화도 잘 되고. 이제는 새삼을 사는 거로 덤으로 산다 생각하고 같이 여행도 좀 다니고 뭐 복잡한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좀 즐겁게 지내고자 해서 우리 요즘 즐겁게 잘 지냅니다. 같이 여행도 다니고 뭐 췌장암이랑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경비 모든데 부산에 이렇게 김관우 교수님 같이 이런 분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죠. 그죠? 우리 앞으로 살아가면서 교수님한테 감사히 생각하고 네. 앞으로 또 수술 좀 잘 받고 체크해가면서 또 치료 잘 받읍시다. 예, 맞습니다.